안녕하세요. 건담올리기 아인스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저번주에도 또 많은 분들의 질문들 사이트랑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또 오늘도 이 중에서 선별을 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오늘도 용어 하나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준비한 용어는 MSV, 모비시트 바리에이션의 약자죠. MSV라고만 쓰면 이제 기존용사 건담의 MSV, 모비시트 건담 MSV를 일컫는 말이고, 이제 타 작품의 MSV는 뭐 예를 들어서 기존용사 건담 역스페셜 같은 경우 이제 CCA, 그렇게 거기다 이제 MSV가 붙고, 시드는 이제 마찬가지로 시드 다시 MSV, 뭐 이런 식의 별도의 이름으로 불러지게 됩니다. 시드에서 이제 아스트레이 계열의 외전 시리즈는 이제 건프라 바리에이션을 고려하지 않고 본편에서 다루지 않았던 줄거리, 뭐 본편의 해설격 등 뭐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서 외전으로서의 위치를 또 확고히 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시드 MSV와 아스트레이는 약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기존사 건담 더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V가 아닌 이제 V, F, P 등 이제 별개의 외전 시리즈로서 나와 있습니다만, MSV의 위치랑도 약간 비슷한 형식으로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MSV 같은 경우에는 기존사 건담 시리즈 뒷설정을 좀 약간 풀린, 그리고 여기 이제 건프라 색놀이용으로 여러가지 설정을 덧붙인 것이 많습니다. 더불어서 최초의 MSV는 기존사 건담 방영 종료 후에 기획된 것이니만큼 본편에서 나왔던 이 MSV의 기체들은 전혀 나오질 않죠. 이후 이제 뭐 M-MSV, 이건 오카와라 쿠뉴 컬렉션, 뭐 Z MSV, 아까 설명드렸던 CCA, 역스페셜 MSV 등 여러가지 MSV의 기획이나 디자인 워크북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거쳤는데, 이제 21세기 들어와가지고 기존사 건담 시드부터는 이제 MSV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기 시작을 해서 실제로 이제 다소간의 상업적 성공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후 시리즈도 되게 이제 MSV를 겸한 잡지 계획이나 외전 시리즈를 적극적으로 애니메이션과 동시에 전개를 하는 등 많이 이게 신경을 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참고로 이제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조니 라이덴, 신 마츠나가 이런 캐릭터들도 이제 MSV에서 최초로 등장한 캐릭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MSV, 기존사 건담 MSV는 이제 본편 방영 뒤에 나온 것만큼 영상에는 이제 관련 기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는데, 약간의 서비스 성향으로 기존사 제타 건담에서 세이버 PC가 화면에 나오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여기 뭐 짐 스나이퍼 커스텀, 뭐 짐 캐논, 자쿠 탱크, 자쿠 레콘, 자쿠 캔, 뭐 구프 플라이트 타입, 뭐 마린 하이잭, 뭐 이런 까메오 비슷하게 제타 건담 본편에 등장한 덕에 제타 버전 이름을 달고도 프라모델이 재판되기도 했지만, 이제 원조 MSV의 이후에는 이제 많이 나온 건 또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원래 이제 MSV는 원래 급조된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기존사 건담 TV 애니메이션이 조기 종영이 되었으나 방영 시 이제 갑작스러운 인기를 긁어 모아서 극장판도 개봉되는 등 흥행을 누렸죠. 이런 배경에서 이 선풍적인 건프라 판매고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MSV가 당시로서 이제 구식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건담 프라모델의 보완 기획을 경험한 판매책으로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MSV 기체들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설정놀이의 끝을 볼 수 있는, 색분할의 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제 MXX 같은 경우 MSV 성공에 힘입어서 프라모델 시리즈의 계획으로 나왔던 것이고요. 때마침 시동이 들어갔던 기존용사 제타 건담 프라모델 기획하에 밀려가지고 제품만은 동결되고 설정만 남은 채로 이렇게 묻히는 이러한 케이스도 존재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가르바이디 알파 계속이라는 설정으로 나왔던 가르바이디 베타가 제타 건담에 등장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뭐 MMSV, 뭐 역스페셜 MSV 같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공식 안에 가는 설정집에 수록된 것으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건 검색을 하다 나온 약간의 캡처본인데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저희가 알고 있던 뉴건담의 뭐 헤비웨폰 시스템이라든지 뉴건담 더블 핀판넬 장비 사양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각종 바리에이션들을 또 이런 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또 요거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우주 세기에서는 이제 MSV 타이틀을 달고서 기획을 잡았던 건 이제 건담 시드뿐이었다고 합니다. 헤이세이 건담 3연작이 단발성 기획이었고 돈놀이의 이제 세계관 확장이 적극적이지 않았었고요. 이제 시드 MSV는 이제 MSV성 기획 중에서 최초로 이제 애니메이션까지 제작이 진행을 했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했는데,
의외로 프라모델 판매고는 저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블로는 이제 방향과 맞춰서 3개의 잡지, 건담 에이스, 합의 재팬, 저격 합의와 같은 기획물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외전들, 이렇게 외전에 힘을 썼고요. 정작 바리에이션 킨으로 발매됐던 거는 주역기 엑시아나 더블로를 제외하면 또 적었죠. 과거 이제 MSV를 맡아서 그중 대다수가 이후 정치 설정에 편입된 바 있는 거는 이제 오카하라 쿠니오가 최근 건담 MSV의 MSV-R이라는 건담 에이스 기획으로 나왔던 1년 전쟁 계열들, 요런 것들만 이제 MSV로 기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설명들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한다 그러면 외전들의 설정 노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 MSV에 있는 것들 찾아보시면은 정말 본편에서는 등장하지 못했던 온갖 종류의 컬러 바리에이션 기체들과 다소 회귀할 수 있는 또 바리에이션 기체들을 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종류도 상당히 많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본문으로 넘어와서 또 이번 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 질문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에 배드캣님의 질문, 건담 UC 애니와 소설의 다른 점, 그리고 신한주는 무엇으로 프라모 유니콘과 싸웠느냐. 프라모 유니콘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일단 UC 소설판과의 차이점이라 한다. 대략적인 스토리 진행은 동일합니다만 이제 세부적으로 파고들면은 차이점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미묘하게 달라지는 연출이라든지 전개라든지 대사라든지 이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위키에 가보시면은 저희 거 아니지. 에나위키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은 다 정리된 게 있습니다. 어디가 뭐가 바뀌었고 다 있는데, 일단 대략적인 거 몇 가지만 본다 그러면, 초기에 이제 오드리번이 버나지한테 도움을 청할 때 소설판에서는 애니판과 다르게 귀찮은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버나지가 부탁을 거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권에서 신한주와의 격전, 애니에서는 신한주가 유니콘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소설판에서는 거의 호각으로 싸우는 것으로 묘사가 된다고 하고요. 또 마지막에 이제 빈 매그넘은 신한주에 겨냥을 했지만 소설판에서는 가란시에를 겨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샴블로 조정 같은 경우에도 애니메이션에서는 로니 가베이 혼자가 다루고 있는데, 혼자가 아니 가베이 가문의 4명이 조정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고요. 또 로니 가베이와 용 커커스, 소설판에서는 완전히 관계가 없는 사이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하디 가베이가 로니 가베이를 이제 사람에서 샴블로를 공격하는 장면도, 원래는 애니메이션에서는 샴블로 공격하는 것에 되게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소설판에서는 망설임 없이 또 공격을 하고요. 벤시 같은 경우에도 소설판에서는 끝까지 일반 사용을 유지를 하지만 애니메이션에서는 갑자기 리디 전용으로 변경이 되면서 벤시 노드로 등장을 하죠. 또 풀프론탈의 최후도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 변화는 많습니다. 대략적인 스토리 라인만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직접 한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자고 하기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하기에는 좀 무리일 것 같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위키를 가시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네요. 1번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유튜브의 승진님의 질문, 건담 UC 그리고 역스베샤에 나왔던 파일럿은 후손인가요? 아무로레 이렇게 써주셨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요. 또 붉은의 성의 뜻을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솔직히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단 건담 UC랑 역스베샤에 나왔던 그 인물 아무로레이라는 인물이 동일 인물인가 라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퍼스트 건담에 나왔던 아무로고요, 역스베샤 때 아무로고요, 그리고 UC의 액작 속에 잠시 나오는 이 아무로를 얘기로 한다고 한다면 셋 다 동일 인물이라는 점 맞고요. 건담 시리즈에 나왔던 이제 파일럿들의 관계에서 후손이냐 이런 것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남남이죠. 카미오 비단 그리고 주도 아시타 전부 이후로 해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는 이 정도일 것 같고요. 붉은의 성에 관한 질문, 기존에서 건담 시리즈에 등장하는 샤 아즈나블의 별명이죠. 명칭의 모티브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하늘을 호령했던 전설의 에이스 붉은 남작 만프레드 폰 리히트호펜이라고 합니다. 루움 전역 당시에 이제 중이었던 샤 아즈나블이 붉은색으로 도색했던 지휘관용 자쿠 투레로 출격을 해서 연방군의 전함을 5척이나 격파하는
특출난 정가를 올리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연방군 측에서 마치 붉은 번개가 치는 듯하다라는 소문이 퍼져서 샤에게 붉은 혜성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요. 이때 쌓았던 공로를 통해서 소령으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이제 붉은 혜성이라는 수식어는 이제 샤 아즈나블의 별명으로서 쭉 이어지게 되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유튜브에 문태양님의 질문, 터넥스를 보면 샤이니 핑거를 쓰는데 기동무선에 나오는 그 샤이니 핑거와 위력이 같나요? 그리고 어떤 원리로 쓰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위력이 같냐라는 질문에서는 비교를 할 수가 좀 없다고 생각을 해요. G 건담과 턴A 건담의 시대적 배경이 아예 다르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데이터 수치와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위력이 같다라는 질문에 객관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무조건 같은 거냐에 따르면 이제 다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예, 이후에 설명드릴 내용이지만, 샤이닝 핑거가 터넥스가 쓰는 거랑 기동모터전 G에 나오는 거랑은 서로 다릅니다. 일단 기동모터전 G에 나오는 같은 경우에는 손에 이제 액체 금속으로 감싸서 이제 빛이 빛나고, 이 손으로 대상을 타격해서 보통 이제 머리 급소인 관절 쪽을 딱 짚고 액체 금속의 고열 그리고 악력으로 이제 박살을 내는, 이러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터넥스가 썼던 샤이닝 같은 경우에는 손에 있는 빔 에미터에서 나온 빔 칼날과 악력으로 이제 분쇄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실상은 약간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원리까지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유튜브의 승리님의 질문, 건담은 왜 만들기 시작했나요? 건담을 만들게 된 거는 일단 이제 스토리 설정상으로 이제 V작전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이제 지온 공국구 같은 경우에 1년 전쟁 발발하기 4년 전부터 모비슈트 제작 및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지구 침공을 전제로 했던 국지전용 모비슈트의 개발에 착수했기 때문에 이제 UC 78년경에 실시했던 연방군의 RX 계획과 모비슈트 계획은 상당히 늦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획 초기에는 이제 지온 공국군의 정보 조작과 입수했던 모비슈트의 유효성에 대한 정보의 부족함 때문에 뭐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요. 1년 전쟁 개전 초기에 벌어졌던 룸 전투로 인해서 모비슈트의 유효성이 밝혀지면서 이제 대다수 고위 관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았고 여전히 대함 거포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룸 전투에서 살아 돌아왔던 레벨 장군이 자신의 뜻과 같이 하는 이들과 이제 모여서 주도적으로 모비슈트 개발 및 전용 운용함의 건조를 서두르게 되고요. 연방군 본부는 이제까지 개발적으로 작전을 실행하고 있던 부서를 통합해서 모비슈트 개발과 모비슈트 운영을 전제로 했던 신조함, 이게 나중에 나오는 이제 화이트 베이스, 이것들을 모아서 이제 V작전이라므로 짓고 통괄적으로 진행을 시킵니다. 이 V작전을 통해서 이제 양산기의 개발과 생산까지 포함한 이제 광범위한 계획이 진행이 되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건담을 비롯한 건캐논, 건탱크, 화이트 베이스 얘네들이 완성이 되죠. 이제 한마디로 딱 요약을 때리자면, 모비슈트를 먼저 만들었던 지온 공국군의 정보 조작 때문에 모비슈트의 유효성을 모르고 있다가 전쟁이 발발 후, 아, 모비슈트라는 게 정말 좋구나 라는 걸 인지해서 급속하게 이거를 따라잡기 위해서 엄청난 자본과 기술을 쏟아 부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의 한동희님의 질문, 더블제타 건담부터 역습의 샤 사이에 있는 이야기 없나요? 그리고 마프티가 뭔가요? 마프틴이라고 쓰셨는데 아마 마프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기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이라, 일단 더블제타 건담이 배경이 되는 1차 네오지온 항쟁은 UC0089년 1월 17일자로 종결이 되어 있고, 역습의 샤는 UC93년 2월 27일 샤의 선전포굴 해서 네오지온 2차 제2차 네오지온 항쟁이 발발을 합니다. 이 사이에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시리즈는 제가 못 찾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이에 뭐 조용히 넘어갔느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사이에 뭐 연표를 보면은 뭐 지구에 남아있던 네오지온 장단군과 연방군의 싸움은 또 계속 진행이 됐고, 이 사이에서 이제 론도벨의 탄생 이야기가 여기 또 잠깐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론도벨이 탄생을 했다라는, 그 역습의 샤에 나왔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존재를 합니다만, 이것을 다루고 있는 따로 시리즈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물어봤던 이제 마프티냐고 했는데 마프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마프티는 이제 소설 성광의 하사위에 등장했던 지구 연방 고관들을 숙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테러리스트 집단의 명칭입니다. 수장은 마프티 나비유 에린.
이 마프티 본인이 단체를 설립한 건 아니고 쿠악 살바라라는 가명을 쓰는 사람이 만든 단체에 참가를 해서 리더가 되었다고 하고요.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외전이라서 잘 나오는 게 없어요. 내용이 정보가 좀 부족합니다. 다음으로 유튜브의 김기훈님의 질문, 한정판이 가장 많이 나온 건프라와 한정판으로 써먹기 좋은 건프라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답은 딱 나옵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 사이트에 있는 프라 정보에서 완성본문 눌러버렸네. 잠시 저희 한정판 사전에서 가장 많은 시리즈를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버스트 건담이죠. 잠시 보겠습니다. 자, RX78 시리즈 한정판 지금 저희 여기 등록이 돼 있는 거면 벌써 54개입니다. 예, 뭐 SD부터 뭐 MG, RG, 메가 사이즈, PG도 각가지 바리에이션, HG 시리즈 각가지 바리에이션 막 해서 온갖 종류의 버스 건담 바리에이션 한정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정보를 갖고 있는 한정판만 보더라도 이 정도거든요. 예, 상당히 많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퍼스트 건담이 모든 시리즈로 제품이 다 나와 있고요. 등급별로 다 나와 있고 또 각종 한정판의 바리에이션 뭐 코팅이나 클리어 등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로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를 반다이에서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퍼스트였으니까요. RG라든 새로운 등급이 나왔을 때도 그랬고 PG도 그렇고 뭐 이런 각종 새로운 것들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퍼스트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퍼스트. 한정판으로 써먹기 좋은 건프라도 퍼스트 건담이라는 게 말 그대로 최초다 보니까 뭐든지 내세우기 상당히 좋죠.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트 이정민님의 질문, 리뷰 시작 시에 나오는 시청 연령 제한 기준이 뭔가요? 저희 리뷰에서 나오는 시청 연령 제한 기준은 저희가 리뷰를 보시면 시청 연령 제한을 붙여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제품에 있는 사용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뭐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건프라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으로 H급이 7세였나 8세였나 그랬고 MG급이 이제 15세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등급에 맞춰서 리뷰도 거기에 대한 등급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고요. 타 제품들, 이제 건프라가 아닌 타 제품들도 연령대가 명시되어 있으면 저희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넣어드리는 것뿐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 유튜브의 은님의 아미야 리가 누군가요? 아미야 리 누군가 싶었는데 더불어 극장판에서 등장했던 인물이었더라고요. 그 여고생, 평범한 여생으로 어느 날 친구와 인사하고 집에 들려가다가 엘스가 의태한 리본 짤마크와 같은 이노베이드를 만나서 몸의 절반이 침식당했던 그 바로 여고생입니다. 그 이후 이제 뭐 연구소로 옮겨져서 치료 겸 연구 대상이 되어갖고 자신이 이노베이터가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과 엘스가 노리는 인간이 이노베이터가 될 인자를 가진 자라는 이런 사실들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고, 엔딩 에필로그에서는 이제 외우주 항행함, 무슨 발음 테스트 하는 것 같아. 외우주 항행함 스메라기의 함장으로 이렇게 재등장을 했죠. 이때는 이제 엘스와 성공적으로 융합했던 신인류 이노베이터의 모습으로 이렇게 또 다시 등장을 했던 그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없더라고요. 다음으로 저희 사이트의 크레이지님 질문, 저 외가 그 외가 아닌 것 같은데, 더불어 외전기치가 본편에 나오지 않았는 이유를 물어보셨고, 징크스와 스로넷 시리즈가 오건담 모티브로 한 것이냐, 그리고 더불어 피해보면 폰이 이제 하나요와 함께 태양로를 가지고 튀었는데 세컨드 시리즈에서 어떻게 5개가 다시 보이느냐, 그리고 지엔드라이브는 왜 태양로라 불리느냐, 요거에서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불어 외전기치가 나오지 않는 이유, 더불어 외전 계열들은 전격 합의 매거진, 건담 에이스, 월간 합의 재팬 이 3가지 잡지에서 제 건담 더블의 방송과 병행해서 전개가 시작된 작품들이라고 앞서 MSV 때 잠깐 언급이 됐었죠. 애초에 시기가 맞질 않습니다. 외전들이 나왔던 게 TV 애니메이션 진행과 시기가 좀 안 맞아요. 특히나 뭐 아발란체가 나왔다든지 지금 거스트, 뭐 아키스 뭐 이런 애들, 뭐 각종 이런 기체들이 나왔던 시기와 더불어 본편의 시간대와는 약간 그 사이사이에 껴 있습니다. 시즌 1과 시즌 2 사이 막 요런데. 그리고 본편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로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 뭐 본편에 나올 리가 없죠.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도 이미
세컨드 시즌 넘어가서는 시기가 이미 지난 상황이고, 본편 스토리와는 약간 접목성이 다르고, 애초에 이 외전들이라는 게 잡지에서 이제 포토드라마 형식으로 잠깐 장례들을 활용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본편에 접목시키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안 나오는 거죠. 외전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징크스와 스로네 같은 경우에는 징크스는 스로네 시리즈, 정확히는 스로네 바리누스라는 기체, 이렇게 생겨먹은 요 녀석이 있는데, 요 녀석을 베이스로 제작을 한 거고요. 그럼 스로네는 뭐냐? 그럼 이제 스로네는 알로앤드로 코너가 리본즈 알마크를 이용해서 베다로부터 빼돌린 정보를 바탕으로 이 베다의 플랜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제작한 기체입니다. 오건담과는 또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세컨드 시즌의 5기가 어떻게 모였느냐라고 하셨는데, 더블어 피해서 그 아스트레아 F를 갖고 튀었죠. 튀긴 튀었죠. 근데 그거는 페리슈트의 기체고요. 솔레스타이 빙이 갖고 있던 태양로는 그 중에서 다 회수가 됐습니다. 그 세컨드 시즌에 등장했던 기체들이 쓰는 태양로는 다 회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온 스파크가 갖고 튄 태양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건담부터 시작해서 엑시아 그 1기 기체들에 있던 태양로를 그대로 다 가져와서 썼던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찾아보면 저도 순간 맞아 그랬는데 라고 생각해보니까 둘이 달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엔드라이브를 왜 태양로라 불리우냐, 이거는 찾아봤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것도 명확한 해시가 없습니다. 답변이 없어요. 그냥 극중에서 지엔드라이브랑 태양로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태양로라고 불리느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요. 저도 궁금합니다만 찾아봐도 안 나오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다음 저희 사이트의 용룡이님의 질문. 기동사 건담 더블어에 나오는 라그랑주 3가 뭔 뜻인가요? 라그랑주 포인트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야. 이미지를 잘못 켰어. 자, 라그랑주 포인트. 이게 뭐 가상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이제 과학 속에 있는 과학 용어입니다. 두 개의 천체 주변에 중력적으로 안정적인 지점을 말하는 게 이제 라그랑주 포인트라고 하고요. 라그랑주 3는 이제 그 포인트 3번 포인트, 이런 거를 이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 표로만 보면 이제 뭔 소린가 싶기도 한데, 이제 가운데 있는 거를 노란 점을 태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저 보라색을 이제 지구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지구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물체가 태양과 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제 가만히 정지할 수 있는 위치,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위치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라그랑주 포인트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실제 우주 개발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SF에서도 많이 요소가 쓰이는 용어입니다. 꼭 더블어뿐만 아니라 이런 우주를 배경하고 있는 건담 시리즈 다른 데서도 이제 라그랑주 포인트라는 명칭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뭐 이제 L1, L2, 저기 L3, L4, L5 각각 이제 뭐 여러가지 해서 각종 이제 포인트가 존재를 하고, 여기가 이제 라그랑주 포인트라 해서 중력적으로 안정적인 지점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좀 더 파고 들어가면 이게 과학이라서 이게 좀 쉽게 이해하도록 좀 풀이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판단해드리고, 저희 사이트에 이제 월급도 리뷰님의 질문. 국내에서 프리미엄 반다이 예약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배달은 해주나요? 특별비는 어떻게 되나요? 클럽지를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면은 뭐 당연히 배송비 안에 그쪽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배달이 되는 것이고, 만약 일본 진짜 프리미엄 반다이, 지금 여기 일본 프리미엄 반다이 여기서 구매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첫 번째 문제가 프리미엄 반다이는 일본 내소용입니다. 국내에서 말 그대로 정식으로 이제 국내 배송을 바로 해줄 수가 없고요. 만약 여기 있는 상품을 예약 구매를 하겠다 하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구매 대행 업체들, 뭐 일본 옥션이나 이런데 이런 것도 구매 대행 해주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데다 이제 문의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물건값과 배송료와 이제 그 배송 그 구매 대행 업체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그 수수료와 포함해서 이렇게 지불을 하시고 이렇게 물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택배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이제 해외 배송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배편이나 뭐 이런 거에서 택배비가 조금 비쌀 겁니다. 특히나 이 뭐 EMS 이런 걸로 한다 그러면 이제 배송료가 그냥 빵 터지는 거죠. 그냥
참고로 제가 구스마일에서 랜드로이드 많이 사지만 구스마에서 랜드로이드 해외 배송해줄 때 EMS로 쏴주는데 배송료가 2,000엔입니다. 2,000엔. 물품 개수와 상관없이. 간단하게 이 정도 추가 설명드렸고요. 저희 사이트에 유니코님 유니코님 네, 참 닉네임 멋지시네요. 인컴의 공격 방법, 퍼펙트 지용이 MSV에 나오는 이유, 샤와 캐스발이 다른 인물인 이유, 이 세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일단 인컴의 공격 방법이라 일단 뭐 내부에 유도형 와이어가 감겨 있고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움직여서 펄스형 로켓 추진을 해갖고 이동을 하고 안쪽에 이제 내수장되어 있는 빔건을 통해서 공격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어는 이제 장력이 걸리게 되어 있고 인컴이 방향 바꿀 때마다 릴레이 인컴이라는 추를 이제 와이어에 남겨서 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작은 이제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조작을 한다라는 설명이 또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퍼펙트 지용이 MSV에 나오는 이유,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오는 거를 왜 여기 나오냐 그러시면 참 뭐라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뭐 약간의 곁다리 좀 내용이긴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여기 나오는 퍼펙트 지용, MSV에 나오는 퍼펙트 지용은 저희가 기동전사 건담에서 봤던 지용에 그냥 단순히 다리만 달았다라고 보기엔 다릅니다. 다른 기체예요. 거기 나왔던 그 지용과는 다른, 작중에서 거기 나왔던 지용은 약 70에서 80%의 완성도가 되어 있는 지용이라고 얘기가 나오죠. 70이었나 80이었나 약간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100% 완성이 안 돼 있는, 하지만 이제 주요 기능들은 쓸 수 있는 그러한 지용이었고, 이 퍼펙트 지용은 그 지용이 아닌 말 그대로 설정에 맞춘 100% 완성도가 다 되어 있는 그 지용을 말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지용은요, 거기에 이제 다리가 붙어 있는 그러한 지용이기 때문에 다른 지용이라고 밖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샤와 캐스발이 다른 인물인 이유, 이거는 글쎄요,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 일단 원래는 동일 인물이라는 점은 다들 아실 겁니다. 오리지널 그 기동사 건담에 나왔던 샤 아즈나블이라는 인물과 캐스발 램 다이쿠는 같은 인물이라는 거는 맞는 말인데, 다른 인물이라고 물어보셨던 거를 보면은 이제 오리진에 나왔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다른 인물이냐? 일단 모비슈트 D 건담 D 오리진에 샤 아즈나블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샤 아즈나블 말고요. 오리지널. 텍사스 콜로니가 이제 황폐해지기 전에 콜로니 거주민 대표인이었던 로저 아즈나블의 아들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캐스발 램 다이쿤하고 얼굴이 똑같이 생겼다고요. 다른 점이라고 노동자의 색깔뿐이었다고 하는데, 이 캐스발 램 다이쿤이 샤 아즈나블이 이제 지온 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캐스발이 같이 동행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캐스발이 이제 배신이라 해야 될까? 뒤통수를 쳐갖고 샤 아즈나블의 짐에다 권총을 숨깁니다. 그래서 이제 수화물이 걸려갖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못하게 돼요. 이제 초조해서 하고 있는 이 샤 아즈나블에게 캐스발이 가갖고, 둘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옷을 바꿔 입어서 네가 나 대신해 갖고 먼저 가라. 나는 이제 뒤에 따라가겠다라는 이유로 해서 이제 샤 아즈나블을 먼저 보냅니다. 근데 샤 아즈나블이 탔던 그 비행기는 키시리아가 이 캐스발을 암살하기 위해서 또 테러가 작전을 또 펼치거든요. 거기에 휘말려서 이 오리지널 샤 아즈나블이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캐스발은 이제 이 샤 아즈나블이 들어가기로 했던 사관학교에 자신이 대신 들어가죠. 이 샤 아즈나블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자기가 쓰고, 이때부터 이제 캐스발 램 다이쿠는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캐스발 램 다이쿠는 샤 아즈나블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지금 건담에 나오는 그 샤 아즈나블이 됩니다. 라는 이 복잡한 스토리. 그렇게 돼서 이제 샤 아즈나블과 캐스발이 다른 인물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질문 중 선별을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일단 많은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모든 질문 답변하는 건 좀 어렵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해 드렸고,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의 질문 중 또 선별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인데 날씨가 갑자기 풀리네요. 참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한겨울 날씨였다가 오늘 아주 날씨가 낮에 놀러가기 딱 좋은 날씨로 확 풀려서 갑자기 봄이 왔음을 느꼈습니다. 참 날씨가 변덕이 심하네요.
자, 이런 날씨 또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널 건담올릭 채널 게임올릭 패톨릭 세 가지 채널 모두 많은 시청 바라겠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담올릭의 아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